안녕하세요.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행사인 빌드에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저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청을 받아서 지난달 빌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 현장에서 느낀 것과 구글과 오픈AI의 최근 발표까지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엣지와 클라우드 중 어디서 작동시키냐를 두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큰 그림 아래에서 현재 클라우드로 무게가 실린 AI의 흐름이 온디바이스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그 과정에서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사진은 제가 지난 21일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찍은 타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사진입니다. 매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이 행사를 여는데요. 기존에는 윈도우, 애저, 깃허브 같은 서비스에 맞춰져 있던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완전히 AI가 중심에 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AI에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시키고 이것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자 행사는 저희 같은 비개발자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기조연설을 듣고 나면 기조연설 이외의 나머지는 좀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빌드에서는 하루 전에 일반인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본사가 있는 레드우드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것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브랜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디바이스로 AI를 돌릴 수 있는 PC를 말합니다. 온디바이스란 클라우드의 도움 없이, 즉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AI PC라는 새로운 PC 제품군을 만들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정의하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을 공개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로 떠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PC에서도 AI를 작동시키는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퀄컴과 손을 잡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AI PC에는 모두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탑재됩니다. AI를 처리하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속도가 초당 45조 번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45 TOPS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AI 반도체가 달려있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윈도우에 기본 장착되는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전면에 선 것은 리콜이라는 기능입니다. AI가 사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관한 다음에 사용자가 검색하면 그걸 찾아서 보여줍니다. 이 AI가 이미지, 글자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검색과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코크리에이터라고 해서 AI와 실시간으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AI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클라우드 기반 AI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한 기능인데요. 코크리에이터는 이것을 온디바이스로도 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라이브 캡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듣고 AI가 40개의 언어를 이해해서 영어로 자막을 달아줍니다. 이것도 온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라고 하는 AIPC 카테고리를 만들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는 기존 PC에서는 온디바이스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인터넷, 즉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체된 PC 시장의 교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플의 PC 제품군인 맥과의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한 다음 날 빌드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이실리카라고 하는 매개 변수 33억 개의 온디바이스 모델 AI가 모든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파이실리카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기본 AI가 되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파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소형 언어 모델, 이른바 스몰 랭귀지 모델 SLM인데요. 매개 변수의 크기가 30억 개에서 140억 개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PC에서 온디바이스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개 변수가 작은 모델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들어본 주요 AI는 매우 매개 변수가 큽니다. 오픈 AI의 GPT-4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나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비슷하게 큰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메타가 공개한 라마3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개 변수가 작아서 80억 개에서 많게는 4천억 개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0억 개나 4천억 개는 매우 큰 매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진 구글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 매개 변수의 크기가 18억 개에서 32억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PC 교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스마트폰도 요즘 자주 바꾸지 않는 것처럼 PC도 사실 한 번 사면 자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P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오면서 이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에는 모든 기업용 PC의 100%가 AI PC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구동이 가능한 PC를 직원들에게 보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PC 시장은 2010년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거의 한 2010년 대비 1억 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코비드19 당시에 반짝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PC 업계에서는 AI PC를 통해서 이 시장에 다시 붐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맥과 경쟁이 있는데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하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PC는 PC와 맥의 경쟁 구도를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맥이 AI에서 뒤처져 있는 것을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친형 자신들이 AI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맥을 신경 쓰는 것일까요? 사실 이 PC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윈도우가 거의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애플이 자체 CPU인 M 시리즈가 탑재된 랩탑과 데스크탑을 내놓은 후에 미국에서 맥의 점유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10.5%에서 작년 4분기에는 14.4%까지 올라왔습니다. 맥 전용의 이 M 반도체가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점점 맥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맥과 경쟁에서 PC가 앞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AI라는 답을 마이크로소프트와 PC 진영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온디바이스 AI를 기업들은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AI 연산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엔비디아의 GPU에서 AI가 작동되고 그 결과물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의 PC나 스마트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AI를 작동시키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소비자나 기업이 그 돈을 클라우드 업체, 즉 빅테크들에게 내야 하고 이는 결국 엔비디아로 흘러가게 됩니다. AI가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는 거죠. 반면 소비자가 PC나 스마트폰에서 AI가 개선되면 이것은 훨씬 저비용이 됩니다. 지금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높은 연산 비용인데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온디바이스 AI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처럼 반도체와 메모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 즉 SLM처럼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A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AI를 두고 테크업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말기, 즉 엣지 디바이스에 무게가 쏠려 있는 애플, 삼성전자, 퀄컴, AMD가 온디바이스 진영이고요.
반면에 이제 직접 클라우드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바로 클라우드 진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텔처럼 양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인텔은 PC용 CPU도 만들지만 데이터 센터용 CPU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하기 전에는 PC용 CPU가 더 그 사업 부문이 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클라우드에 사업에 무게가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0일에 열리는 애플의 WWDC, 애플의 전 세계 개발자 행사도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에서 AI를 어떻게 작동시킬지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애플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아이폰과 맥에서 어떻게 다양한 AI를 작동시킬지 애플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에서도 AI PC인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리사수 AMD CEO는 기조 연설에서 코파일럿 PC 사양에 맞는 CPU인 스트릭스 포인트를 여기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스트릭스 포인트는 12코어의 CPU로 MPU의 성능은 50TOPS로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코파일럿 플러스용 반도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의 무게중심은 클라우드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연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최근 컴퓨텍스 전야제 연설에서 컴퓨팅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위해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자신들의 블랙웰 GPU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디바이스도 컴퓨팅 인플레이션이 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I의 중심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기반 AI 자체도 너무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번에는 AI PC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AI PC가 뜨면 어떤 기업들이 미국 주식 중에 어떤 기업들이 뜰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시장에 비하면 AI PC 시장은 작습니다. PC 시장 자체가 침체기인데 여기에 AI PC도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PC가 성장하면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반도체주인 퀄컴인데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로 PC용 CPU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데 만약 여기서 성공할 경우 퀄컴은 큰 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도 중요한 인텔, AMD와는 다른 퀄컴의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는 HP인데요. 저희는 이제 휴렛 패커드라는 기업으로 이름을 알고 기억하실 텐데 2014년에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분리시키면서 지금의 HP는 PC와 프린터 사업만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서버컴 사업도 하는 델과 다르게 HP는 AI PC가 잘 되면 HP의 순전하게 그 상승을 모두 받게 됩니다. 마침 올해 22%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이 AI PC 관련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AI 대응은 좀 늦었지만 PC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맥과 아이폰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마치고 이제 녹화 방송으로만 진행을 되게 되는데 처음 이렇게 녹화 방송인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아마도 WWDC에 제가 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방송을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주 정도 늦게 아마 영상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